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는 인혈왕후의 사이에 소현세자, 복림대군, 임평대군, 용성대군, 사남을 두었는데 이 중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제17대 임금 효정이 되었고 효정의 아들이 제18대 임금 현종이며 현종의 외아들인 숙종은 조선 제19대 임금이 되었는데요. 그러니 임평대군의 세 아들인 복창군 이정, 복성군 이남, 복평군 이연은 숙종에게 있어 오촌 당숙이 됩니다.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세 형제는 현종 때부터 번갈아 중국 청나라의 사신이 되어 다녀오기도 하는데요. 1668년 현종 9년 2월 20일 대사관이 아래입니다. 근래 복평군 형제들이 경기도 골짜기에 수시로 사냥을 나가 비난한 촌락에 폐를 끼치는데 이제는 사냥개가 먹을 것까지 궁핍한 백성들에게 구해오도록 책임을 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이것저것이 소란스럽다고 합니다. 종실이라 해서 멋대로 먼 경계도에 출입하는 자체가 이미 법을 넘어서는 행위인데 흉년이 들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국노들까지 나서서 내놓을 것을 위협하니 상황이 너무나 한심할 따름입니다. 복창군 형제는 현종에게 있어서는 사촌간인데요. 이렇듯 종실의 위세를 앞세워 거침없는 행동하기를 일삼아 지탄을 받기도 하던 터였습니다. 기생 등을 데리고 궁궐을 출입하기도 해 당시 판부사 송시열은 잦은 천재지변과 더불어 나라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알리는 상소를 올려 비판하기도 합니다. 판부사는 중추부에 속한 종일품 벼슬입니다. 조정의 대간과 복창군 형제는 번갈아 상소를 올려가며 껌껌이 대립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효정이 아우 임평대군을 아낌없이 대우해준 것처럼 효정의 아들 현종 또한 임평대군의 아들들인 복창군 형제 대하기를 똑같이 하여 시세의 이로움을 취하려는 무리가 복창군 형제에게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1674년 현종 15년 8월 18일 오후가 되어 해가 중천을 벗어나고 있을 때 34세인 현종의 병세가 매우 이독하게 되자 영의정, 허적 등이 침실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임종을 준비한 듯 모든 차림을 하얀색으로 한 현종은 평상이 하얀 료에 하얀 이불을 덮고서 머리를 북으로 향해 누워있고 세자인 숙종은 평상 앞에 무릎을 꿇어 있는 가운데 복창군 이정과 복성군 이남 그리고 복평군 이연은 그 좌우에 있는 상태였는데요. 영의정 허적이 평상 앞에 꿇어 앉으면서 소리 높여 아뢰입니다. 인삼을 달인 차입니다. 현종이 눈을 떠 바라보고는 일어나 앉으려 하니 복성군이 부축하여 지탱합니다. 인삼차를 들어올리자 현종은 차 주발을 받아 천천히 스스로 다 마십니다. 그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던 영의정 허적이 다시 아뢰입니다.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가파른 호흡 때문에 말하는 소리는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여전히 복성군이 부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현종의 손을 잡고 있는 세자 숙종은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신하들 모두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종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승하하니 아들 숙종이 13세의 나이로 조선 제19대 임금이 되어 왕위에 오릅니다. 1675년 숙종 1년 3월 10일 청풍부원군 김우명이 상소를 올려 복창군 형제의 소행을 탄핵하니 숙종이 허적을 불러 그 상소를 내보이고 허적이 아뢰입니다. 청풍부원군은 숙종의 외할아버지로 현종의 장인이자 명성왕후의 친정아버지입니다. 이 상소의 내용을 보니 사실이 매우 명백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하여 덮어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복평 형제라 했으니 한 사람은 아닐 것이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이니 전하께서 알고 계신 바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쫓아낸 궁예이다. 상소에 현종께서 놀라고 근심하셨다 하였으니 당시에 있었던 일일 것 같은데 권력의 정으로 덮고자 하신다면 그들은 좋아할 일이지만 지금은 이미 밝혀져 드러났으니 신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하기를 청해야만 합니다. 복평 형제 중에 생존한 사람이 셋이니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복창, 복평 두 사람이라고 한다. 대간이 곧 아래겠으나 시인이 이미 입시하여 있으니 어찌 그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복창군과 복평군을 잡아들여 신문하소서. 여인도 같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신문하시고 출입이 금지된 궁궐에 드나들면서 나인과 간통한 것을 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숙종은 허적의 말에 순순히 응해 복창군과 복평군 그리고 여인을 잡아들여 신문할 것을 명합니다. 나인은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모시는 내명부에 속한 여인으로 한관 이하의 남자와는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되며 평생을 수절해야만 했습니다. 복창군 이정과 복평군 이연은 궁궐에 드나들면서 나인과 간통하여 자식까지 두었으니 일이 매우 놀랍고 괴이하다. 복창군과 복평군 그 나인들 모두를 잡아들여 신문하라. 임금의 명에 복창군과 복평군은 의금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들과 간통한 나인은 군기시 서원 김희선의 딸 상업과 내수사의 종 귀래였고 의금부에서 귀래를 찾지 못하는 사이에 귀래는 그때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의 명으로 곤장을 맞으며 이미 신문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군기시는 병기, 군에서 쓰는 깃발과 의정 등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고 내수사는 왕실의 재정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입니다. 귀래 또한 의금부 옥에 가두고 네 사람 모두를 신문하였지만 이를 순순하게 자백하지 않으니 형장을 가하면서 신문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숙종이 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권력지친을 생각지도 못한 처지에 빠뜨렸으니 내가 매우 수치스럽고 괴로울 뿐이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누명을 써 억울한 사람을 잠시라도 옥에 갇혀있게 할 수는 없다. 모두를 즉시 석방하라. 임금의 명에 따라 모두 옥에서 풀려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명성왕후의 판단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밤이 되어 임금의 명에 대신들이 야대청으로 모여들고 상소를 올려 일에 처음을 시작한 청풍부원군 김우명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방 한 칸에 마루가 세 칸인 야대청의 방 안에 있어야 할 숙종이 방 밖의 마루에 자리해 있고 방 안에서는 부인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으니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된 영의정 어적이 그에 놀라 아뢰입니다. 이 일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당황스럽고 두려워 신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녀자의 일을 잘 모르기에 어머니께서 복평 형제의 일을 직접 말씀하시고자 하여 여기에 나오셨다. 자전께서 직접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신들이 진실로 받들어 모셔야겠지만 우선은 전하께서 안에 들어가 울음을 그치시도록 청하셔야겠습니다. 자전은 임금의 어머니를 뜻하는 말인데요. 영의정 허적이야 대신들이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 사이 숙종이 방 안으로 들어간 잠시 후에 울음이 그치고 임금이 다시 문 밖에 나와 자리 잡고 앉으니 명성왕후의 가라앉힌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대신들 또한 가까이 다가와 여전히 고개 숙이고 엎드린 자세로 왕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미망인이 되어 세상에 존재할 뜻이 없던 테 언제나 아직 죽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선왕에 관계되어 부득이 대신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선왕께서 복창 형제를 진심으로 가까이 하신 것은 여러 신료가 모두 알 것인데 궁중에서의 이질이 지극히 엄하여 나 역시 선왕의 뜻을 몸소 받들어 다름없이 대하였다. 이제 이들 형제가 저지른 행위는 내가 상세히 알고 있는 터이지만 만약 드러내어 밝히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될 일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처리하고자 했는데 주상은 어렵기에 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하신다. 내가 일을 꾸미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바도 없으나 선왕께서 이 형제를 아끼고자 하신 뜻이 장차 헛된 일이 될까 하여 이 형제를 옥에 가두게 한 것을 보고는 곧바로 선왕의 능 옆에서 죽고자 하였으나 선왕께서 의지하며 소중하게 대했던 사람이 바로 영의정이었음을 돌이켜 생각하게 되었다. 선왕께서 위독하실 때 세자가 어려 나란 일을 위임할 것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영의정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이내 기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수족이 이미 왔으니 내가 비록 병들어 있어도 근심이 없다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남아있다. 내가 살아갈 바는 돌아볼 것도 없지만 선왕께서 이 형제를 친애하여 덮어주려 하셨던 것이 오히려 흠이 되어 돌아오니 만약 이 일을 밝히지 않고 죽게 되면 지하에서 선왕을 별 면목이 없을 것이기에 잠시 죽는 것을 참고 대신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상이 세자궁에 있을 때는 오직 학문에만 열중하였을 뿐이고 다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으니 어찌 내간의 일을 아시겠는가? 나인 김상업은 본디 인물이 드러난 것이 없었다. 인선대비의 초상에 복창 형제가 들어와 상사를 관리했는데 그때 복창과 상업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으나 나는 병중이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알지 못했다. 인선대비는 숙종의 할머니로 제17대 임금인 효종의 비인데요. 마침내 마음을 굳게 먹은 듯이 밤중에 신료들을 모이게 한 명성왕후의 나지막하게 울리는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인선대비께서 보관하시던 기물을 선왕께서 슬픔을 참아가며 공주들과 함께 친히 처분하실 때 복창 또한 같이 있었는데 상업의 기색이 수상한 것을 보시고는 그 의미를 깨닫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곳에서도 두 사람의 기색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복창에게 재앙이 이를 것이니 이제부터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고 하셨기에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노상궁을 불러 분모하기를 상업의 행동거지가 놀랍고 기이한 구석이 있으니 자네가 반드시 잘 살펴야 한다 하였었다. 그 이후에도 두세 번 더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기색을 보시고는 선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녀간의 욕종은 억누르기 어려운 것인데 지금 복창의 기색을 보면 반드시 큰 근심이 생겨날 것이다 하셨다. 칠성날 제사를 대전 안에서 친히 모실 때 복창 형제도 함께 있었는데 복창을 본 상업의 얼굴빛에 놀라움이 가득하고 복창은 상업을 바라보느라 얼굴이 돌아가는 것도 모를 지경이었다. 선왕께서는 이들의 행동에 매우 놀라 항상 그 처리 문제로 고심하셨는데 내가 다른 일을 이유로 내칠 것을 자주 청하였지만 인선대비께서 일찍부터 신임하셨기 때문에 차마 내치기가 어려웠다. 나인이 일로 인해 밖에 나가고자 할 때는 어필로 출이라쓴 철패를 지닌 후에야 나갈 수 있는데 한날에는 상업이 병을 핑계삼아 초정에서 목욕할 수 있기를 청하여 선왕께서 무심결에 써주셨다. 그 후에 밖에 나간 나인을 기록한 명부를 보시고는 물으시기를 나인 김씨가 누구냐 고 하셔서 상공이 상업이라고 대답하니 크게 놀라신 선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미 그 집애가 서로 만났을 것인데 자식이라도 생겨나면 덮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니 속히 불러들이도록 하라 하셨다.
그러나 궁에서 여러 번 불렀음에도 칭탁하고 들어오지 않았다. 선왕께서 별감을 보내어 어떤 까닭으로 나간 것인가 물으니 혼전 상궁이 나가게 했다 하여 상궁을 불러 연유를 물었으나 상궁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 초정은 천연약수가 나오는 우물이고 혼전 상궁은 임금이나 왕비의 국장 뒤 3년 동안 신의를 모시던 혼전을 관리하는 상궁입니다.